스탠바이.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이제는 인사할 여유도 좀 생겼네요. 3주차 그 페이스북 백문백답 강의 하는 날이고요. 오늘 뭐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대부분 기대를 하고 있는 날인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혜진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지난주에는 제가 인사도 안 하고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네. 아마 조금 바뀐 게 있을 겁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 보시는 화면이 이렇게 좀 세로로 나왔을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가 그 페이스북 라이브를 그 스마트폰, 그때 아이폰이었나요? 아이팟. 네. 네. 그 전용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세로로 확대해서 보시는 게 더 편하다 그래가지고 그 세로형 버전으로 2차례 진행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사람의 눈은요, 이게 네. 옆으로 2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가로로 보는 게 훨씬 편하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장비를 조금 바꿔서 업그레이드해서 이제는 좀 여러분 보시기에 편하도록 가로 버전으로 가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되면 녹음 장치도 조금 더 개선해서 소리가 좀 작게 들리실 텐데, 다른 그 영상에 비해서 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안 쓰고 직접 지금 육성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소리를 더 크게 좀 얘기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책, 페이스북 마케팅에서 처음에 인트로에 해당하는 부분, 1, 2챕터까지를 좀 이렇게 다뤘거든요. 네.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페이스북을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가장 큰 줄기인 페이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앞부분, 첫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개인 프로필과 그룹 기능을 이용한 비즈니스 활용법,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거기서 진짜로 나가서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비즈니스용으로 쓴다 하면 많은 분들이 광고를 먼저 생각하세요.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하면 타겟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랜덤하게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뿌리는 광고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소문들 혹은 그런 뒤로 듣는 그런 어깨 넘어 듣는 정보들 때문에 어떻게든 페이스북 광고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렵습니다. 페이스북 광고가 그리고 또 싸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싸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페이스북의 어떤 광고비 책정 기준이 CPM, 이게 보통 코스트 퍼 밀리라고 해가지고 코스트 포 밀리. 그러니까 1000명, 그러니까 1000번 보여지는 데 따르는 비용, 코스트. 그게 CPM의 개념이에요. CPM. 예. 네. 그래서 이제 CPM의 개념은 원래는 이런 온라인 광고에서 시작됐다기보다는 네. TV CF 광고 있죠. 네. 방송에서 한번 어떤 CF가 송출이 되고 나면 네. 도대체 그거를 몇 가구가 시청을 했으며 네. 그 TV 한 대 모니터당 몇 명 정도가 보게 될까, 몇 명 정도에게 노출될까, 이걸 기준으로 이제 추정을 해놓았던 단위, 그런 측정 기준이 이제 CPM이라는 단위거든요. 그게 온라인도 아무래도 이제 모니터에서 배너나 이미지나 이런 걸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출 횟수를 기준으로 이제 광고비를 매기는 그런 전통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온라인 광고도 가장 큰 이제 방식 중에 하나가 이 CPM. 그래서 일반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그러죠. 배너 형태로 보이는 거, 텍스트 형태든 이미지든 네. 검색 광고로 유료 버전을 내 가지고 거기에 결과에서 클릭이 되는 그런 경우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웹페이지를 넘기다가 보면 바로바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그 이미지 배너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이 클릭되는 횟수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 걸 CPM이라고 그러고요. 이제는 이 온라인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게 되면 네. 그 클릭을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페이지에서 언제, 뭐 누가 했는지까지는 뭐 추적을 못 하더라도 예, 어느 맞아요. 페이지에서 언제 어떻게 모바일인지 PC인지 눌렸는지 몇 번이 눌렸는지 맞아요, 맞아요. 어디에서 눌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 내가 설령 광고를 외부에 뿌려가지고 누군가한테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도대체 그 광고가 클릭이 돼야지 우리 사이트로 넘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야지 내가 광고비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주장들 때문에 새로 나온 이제 측정 방식이 광고비 이 청구 방식이 CPC라는 거예요. 코스트 퍼 클릭. 코스트 포 클릭. 예. 클릭을 해야만 난 돈을 내겠다. 혹은 한 클릭을 일으키는 데 따르는 비용. 네. 예, 이런 개념으로 이제 오히려 특히 이 검색 광고는 특히나 그게 심해요. 그러니까 클릭되지 않으면 내 사이트로 유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내 링크가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낼 수는 없다. 클릭 당 그렇죠. 비용. 그래서 한 번 클릭되는 거에 따른 비용을 나는 낼 뭐 의사가 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책정된 이제 광고비 방식이 CPC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고요. 네.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그 광고를 냈을 때 그게 얼마나 그 효과가 있었는지, 혹은 또 그거에 대한 비용이 싼지 비싼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보면 그 CPM과 CPC의 어떤 단가 기준으로 좀 측정이 된다고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제 그 페이지 시작을 하기도 전에 광고 얘기를 먼저 하냐? 네네. 페이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마지막으로 목적이랄까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이제 결국은 페이스북의 광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점 때문에 하시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광고하고 전맥해서 페이지라는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또 어떻게 그거하고 연동돼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메인 테마로 잡아가지고 진행할 테니까요. 혹시 이제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저런 거구나, 난 이게 궁금해, 이런 거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보셔도 되고요.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궁금한 질문거리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중간중간 여담 삼아서 너무 딱딱하다 싶으면 답변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말씀 중에 제가 예. 패턴 좀 풀어주실 수 있나요?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책으로는 오늘 주제는 그 챕터 쓰리? 페이스북 광고의 모든 것 챕터 3 페이스북 110페이지네요. 브랜드 페이지 마케팅. 제 책은 148페이지 정도로 보이는데 네. 이 작은 소주제들을 보니까 개인 프로필과 페이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네. 페이지의 딜레마, 사람이 아니면서 사람의 입노릇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서치로 1:1 맞춤 광고 시대의 문을 열었다. 네. 그러니까 페이지를 관리하는데도 요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크게 지금 작은 제목이 4개가 있는데, 실제로 요 중에서 그 프로필과 페이지가 무엇이 다르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첫 시간에 페이스북 전체를 아울러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네. 한번 거론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페이지하고 그룹하고 그 다음에 이 개인 프로필들이 어떻게 삼위일체로 연동돼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그때 첫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조금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가장 크게 말씀을 드렸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페이지라는 놈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페이스북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목적했던 그런 그 용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인 것처럼 그 계정을 만들어서 친구를 맺고 사람들한테 어떤 광고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서비스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한 조건들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한테 와가지고 댓글을 달 수 없다든가, 라이크를 할 수 없다든가, 뭐 포스팅할 수 없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근본적인 제약 때문에 사람들이 페이지를 활용할 때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방법들을 팁이 됐든 일종의 편법이 됐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있고,
그것도 결국 안 되면 마지막에 이제 광고를 한다. 네. 유료로 돈 내고. 그 얘기를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번에는 광고하고 연계해서 좀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혹시 혜진 씨 이 책 들어왔나요 이제? 네,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등록됐어요?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어요. 오케이. 제가 좀 전에 그 차 한잔 하면서 얘기 들어봤더니 여기 이 책이 이제 공식적으로 여기 허방넷 사이트에서 판매라고 공급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책 보시면서 방송 들으시면서 저 책 보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페이스북 한글로 네. 한글로 페이스북이라고 치고 .net net 그걸로 하면 이 책에다 바로 연결을 해드리겠대요. 네네네. 한번 나중에 테스트 해보세요. 네. 진행하다가. 자,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가 화가는 아니지만,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동그라미를 굉장히 잘 그리세요. 이런 말을. 진짜요? 하시거든요. 이게 원이 잘 그려지면, 마음이 원만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항상 네. 원 그리는 거를 네.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다시 그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뭐에서 시작하냐면 프로필에서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왜? 처음 자체, 페이스북 자체가 프로필 속에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 프로필을 이 개인 계정인데 개인 계정은 사람만이 실제 실명의 1인 1계정으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품을 홍보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상품명이나 브랜드나 어떤 회사를 홍보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를 가지고 쓰는 게 허용이 안 되니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혹은 홍보를 목적으로 새로운 그 브랜드 프로필을 만들게 되는데 이건 사람인 반면에 사람이 아닌 브랜드의 프로필을 만들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보통 페이지라고 부른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근데 페이지의 홍보 필요성을 그 관리자나 혹은 그 관리자를 도와주는 어떤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네. 자기 그 각각의 친구들한테 확산을 시키는 구조는 가능한데 그 숫자가 매우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 네. 한계가 있으므로 이 역할을 페이지의 홍보면 역할이나 혹은 우리 관리자를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람과 사람끼리의 어떤 모임, 요 일종의 사람과 사람의 모임이나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거, 이걸 우리가 그룹이라고 했어. 자, 그래서 요 3자 관계, 페이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이 그 포스트를 혹은 그 게시물을 긁어와 가지고 이 사람의 친구들에게 전파해주는 이런 경로를 갖거나 혹은 이 관리자가 이 페이지의 관리자가 혹은 그 페이지의 팬들이 자기가 속한 그룹으로 이 페이지의 글들을 퍼 날라주거나 혹은 이쪽으로 가져온 글을 다시 간접적으로 그룹으로 다시 이렇게 넘겨주거나 자,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 포스트의 유통이 일어난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그러면 이 페이지를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손품 발품을 팔아가지고 공유하기를 하는 방식으로 전파하는 것 외에 실제로 요거를 이제 사람이 내가 제한되어 있거나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룹도 제한이 되어 있을 경우 결국은 이제 유료로 뭘 한다?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오늘 이제 주제는 여기 3챕터하고 우리 4챕터부터 광고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네. 이 광고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요거에 대한 얘기 좀 함께 나눠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혜진 씨 광고 해보셨어요? 페이스북 광고?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그냥 일단 페이지 관리 위주로 네네. 하시는 거죠? 네. 페이지 관리할 때 포스트를 올릴 때 매일 아침 고민을 하잖아요. 오늘은 무슨 포스트를 어떻게 써야지 네네. 사람들이 한 분이라도 와서 더 볼까? 그리고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라이크, 좋아요 해주고 네, 맞아요. 반응을 남겨줄까? 제일 그때 페이지를 이렇게 하고 꾸리면서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네.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니까 네. 관심 받을 만한 그런 콘텐츠를 그쵸.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고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컨텐츠를 올려야 되는데 네. 컨텐츠를 올리려면
그렇죠. 이게 일종의 새 소식을 올리는 거니까 네. 피드라고 그러죠. 네. 피드, 이야기거리, 제가 씹을거리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네네. 네, 씹을거리. 이야기거리를 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제거리예요. 이게 화제거리.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친구와 친구들 혹은 팬들과의 관계 속에서 네.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법한 그런 소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거든요. 철저하게. 네. 그러려면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거리라고 해야 될까? 이야기거리가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야기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이게 필요해요. 공감대가 필요해요. 나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 그러면 사실 그 사람하고 굳이 대화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감대라는 얘기는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나누고 싶은 그 화제, 테마, 요거에 대한 공통성이거든요. 공통성. 그쵸? 그러니까 서로 뭔가 우리가 술자리 가가지고 그 이야기 나눌 때 요새는 뭐 단연 지금 뭐 대통령 탄핵 얘기가 가장 지금 술자리 큰 화제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요거는 이게 시사적인 그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시사 이슈. 혹은 이 사람하고 그 만난 상대방하고 나하고 평소에 뭐 이렇게 좀 공유하는 그런 그 기호, 뭐 동호인 같은 뭐 그런 테마가 있으면 난 사진 좋아해, 난 뭐 자전거 동호회 좋아해,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상시적으로 그런 동호회 소재에 대한 그 협의거리가 있잖아요, 이야기거리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이제 시사적인 이슈, 그러니까 뭐 각계각층 그 국민의 어떤 뭐 이런 걸 떠나서 누구나가 이렇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 있는가 하면 특정한 같은 그룹들, 모임들 간에 자기들끼리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공감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낼 때, 그래서 테마가 우선은 많이 공통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뭐가 돼요? 나중에 이게 전파가 일어나요, 전파. 네. 페이스북 같은 데서 전파는 뭘로 일어나요? 전파요? 네. 공유? 공유. 이런 공유는 이제 어쨌든 이제 하나의 방식이고요. 이 전파는 사실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 야, 누가, 들어보니까 누가 뭐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달하는 거? 입으로. 입소문? 그쵸. 입으로 뭔가를, 소식을 전하는 행위. 입소문. 네네. 막, 조금 뭐 전문 용어로 바이럴이라고 그래요. 네. 바이럴. 원래 이제 바이러스처럼 전파되는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이 네. 감염되면 옆 사람한테, 두 사람한테 퍼지고, 두 사람이 감염되면 네 사람한테 퍼지고, 이런 식으로 급속하게 퍼지는 어떤 그런 방식을 놓고,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처럼 퍼진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럴 뭐 마케팅,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원리는 입소문입니다. 누군가한테 들은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다시 전한다는 거죠. 저는 혜지 씨,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어. 어떤 경우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파를 시켜요? 엄청 흥미로운 거. 그렇죠.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다시 굳이 야, 이 얘기 좀 딴 사람한테 전해줘라고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자발적으로 전달을 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이슈거리가 될 만한 거. 그렇죠. 보세요. 딱 세 가지 내지 한 네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 그래도 혜진 씨는 조금은 저런 것 같아요. 좀 약간은 진지 모드인 것 같아요. 왜요? 실질적으로 페이스북도 그렇고 어떤 다른 SNS도 그렇고요. 네.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어떤 포스트를 읽었을 때 어떤 경우에 전파합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걸 공유나 어떤 다른 쪽에 링크를 뿌리는 어떤 그런 행위를 언제 하냐면요. 재미. 그렇죠. 1번은 무조건 재미입니다. 음흠. 흥미라고도 얘기하고요. 예. 영어로는 보통 인터레스트. 아. 흥미, 관심, 재미. 펀이라는 의미보다는 약간 인터레스트에 대한 좀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흥미로운 관심사. 네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영역 중에서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거 먼저 전파해요. 가장 재미있는 그 컨텐츠가 뭐예요? 그래서 동영상. 왜? 동영상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보면 해외 토픽 같은데 뉴스 끝나게 보면 뭐 해외 그 화제 SNS 뭐 이래가지고 뭐 고양이가 뭐 넘어지고 뭐 이런 장면도 네네. 맨날 나오잖아. 네. 그런 동영상을 사람들이 전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굳이 설명을 더덕더덕 붙이지 않아도 그냥 화면 동작 내용만 보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언어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게 의외로 넓게, 그 다음에 한번 소문이 나서 그 시간 즉시에는 못 봤더라도 누군가에게 보여주면 그게 재밌어서 이제 나중에라도 또 전파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이 오히려 전파를 일으키는데 일단 편할 뿐만 아니라 오래 좀 포스트의 생명력이 좀 긴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미지 마찬가지예요. 정말 멋들어진 이미지 컷 한 장이 다른 뭐 수많은 그 A4 두세 장의 글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직설적으로 다가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잘 쓰는 것들, 특히 이런 그 재미 부분에서는 펀한 동영상이나 그다음에 정말 멋지다 싶은 단 한 컷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좀 있고 많이 전파되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에 전파해요? 감동. 그렇죠. 감동은 사실 재미적인 요소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 감동, 성격적으로는 재미를 느끼는 거나 감동을 느끼는 거나 사실은 이게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모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고요. 정보. 그렇죠. 두 번째가 정보입니다.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페이스북을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들 떠들어서 아주 들어가기 싫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막 홍수다. 맞아요. 예, 수다 떠는 어떤 막 그런 공간인 것 같아서 맞아요. 왜 수다 떠 저기에 시간 낭비를 하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뭐 그 시시껄렁한 어떤 재미거리나 이런 뭐 우스개, 뭐 유머 이런 걸 찾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정보를 찾는 분들의 퍼센테이지 네. 그분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보에는 굉장히 좀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가 전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 시사 이슈라 하더라도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는 실제 팩트, 데이터를 추적해 본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미있는 혹은 웃기는 뭐 그런 그 자료가 아닐 때 사람들한테 가장 오랫동안 가장 넓게 전파되는 건 이 정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어떤 그 페이지를 운영할 때 컨텐츠에 좀 더 많은 확산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1차적으로는 이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꼭 신경 써서 챙기셔야 됩니다. 하나 좀 더 건진다면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건 인간들의 본질적인 속성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뭐지? 뭔가를 찾고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뭔가를 얻는 거 있죠? 이득. 보통 이제 그 혜택이라고 하죠. 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간에 프로필로 친구를 맺을 때는요, 요 앞에 부분이 강해요. 네. 이 정보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정보는 소식도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그 객관적인 그 사실 정보, 팩트 같은 게 아니라면, 이 사람과 사람 간에 누가 뭐 했다더라, 이런 게 소식, 요 영역에 속하는 건데, 사람과 사람 간에는 아무개 친구가 누구랑 뭐 했다더라, 이런 식의 어떤 소식이 주로 메인 그 커뮤니케이션 거리가 되는 데 비해서, 이런 이제 페이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품이나 뭐 단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얘네들하고의 우리 사람하고의 관계는 사실상 요걸로 연결됩니다, 이제. 그래? 거기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는데 무슨 출시 기념 이벤트를 한다고? 그 이벤트 내가 만약 참여를 하면 뭐를 줄 건데? 뭐 10%라도 할인해줘? 쿠폰이라도 하나 발급해줘? 뭐 상품권 하나 준대? 이런 거. 그 실제로 사람들이 이 브랜드에 와서 페이지에 팬을 맺는 행위 있죠? 네. 이 팬을 되는 이유, 왜 팬이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혜택 가장 받아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실제로 거의 한 그 100%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보면요. 혜택을 줄 것이 기대가 되어서 제 그 브랜드의 팬이 됩니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요. 보통 한 30% 가까이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만큼 특히 프로필을 운영할 때는 몰라도 페이지를 운영할 때는 이 혜택적인 요소를 잘 만들어서
팬들한테 제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 뭐예요? 이벤트. 페이스북에서 이벤트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행사예요. 그래서 시간과 날짜, 뭐 장소가 정해져서 어떤 행사 내용이 있는데 여기 오시겠습니까? 라고 초대장을 만들어서 뿌리는 행위가 그 페이스북에서는 이벤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벤트는 그거 아니잖아요. 뭐 생일 이벤트라든가 무슨 뭐 만난지 100일 이벤트라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그 특정한 사건 요걸 이제 해서 그 사건 계기에 맞춰서 무슨 뭐 선물을 준다든가 뭐 이런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이벤트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벤트적인 성격이 있다 하다 전제하고 이 페이지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1, 2, 3이 핵심이에요. 굳이 하나 정도를 더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 소식의 연장선이긴 한데 네 번째 요소가 관계 요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뭐 재미있지도 않고요. 뭐 굳이 무슨 정보가 있지도 않고 무슨 뭐 이득이 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른 이해관계를 떠나서 뿌리는 그 컨텐츠들이 있어요. 전달해주는 행위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런 거죠. 누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답니다. 친구분들 어디로 저기 뭐죠 문상 조문 와주세요. 이런 거는요 내가 듣는 순간 하다못해 가지를 못하더라도 상가 명복을 빕니다. 댓글에다 남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일 네, 봤어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별로 봤어요. 이거는요 설령 내가 그 사람이 좋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퍼요 하면서 이제 거기에 꼭 뭐를 다냐면 댓글을 남깁니다. 이거는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에 대한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접한 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흔적을 여기 표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반응의 행태거든요.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남들이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거를 전파해주는 행위들, 전달해주는 행위가 굳이 막 어떻게 부탁하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재미와 감동, 소식과 정보, 혜택과 이득,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이런 콘텐츠들이 쉽게 얘기하면 돈 내지 않아도 굳이 광고하지 않아도 뿌려지는 콘텐츠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들이에요. 네. 근데도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요소들이 부족하면 돈 내서 이런 요소가 다 있으면 제일 좋고요. 뭐 2개, 3개가 겹치는 요소면 뭐 더 말할 게 없는데 최소한 이 중에서 한두 가지 요소라도 있어야만 그게 사람들한테 반응을 일으키고 확산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게 확산이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단순 상품 정보. 맞아요. 그건 단순 정말 상품 정보. 광고로 인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단순 상품 정보 뭐예요? 이게 다 광고예요. 상품 광고들. 그 상품을 새로 나온 거니까 30% 할인해 주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로 오시면.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혜택 정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단순히 상품은 우리 상품이 이래서 좋아요. 뭐 성능은 이래요. 뭐 가격은 뭐 어느 정도에 뭐 이런 얘기는 안만 해줘봐야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고 사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사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친구들한테 또 뿌려? 왜? 그럼 내가 걔네들 뭐 장사치야? 내가 뭐 걔네들 장사 대신해 줄 일이 있어? 내가 삐끼로 보일 텐데 친구들한테 그런 짓 안 해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암만 평소에 팬들을 뭐 잘 관리하고 뭐 서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 브랜드에 대한 뭐죠? 로열티라고 그러죠? 네. 충성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브랜드가 요구하는 뭐 제품에 대한 혹은 상품에 대한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뿌리진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못났다고 그 회사 무슨 뭐 돈 받고 홍보 뭐 대사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계약된 혹은 고용된 홍보맨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브랜드의 일종의 서포터즈 그런 그 도우미 역할을 스스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혹시 볼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요거. 그룹은 그룹인데 어떤 그룹? 매니아 그룹. 아, 애플바. 많이 들어보시죠? 네. 애플바. 바. 빠돌이? 예. 빠순이? 빠돌이 빠순이. 그러니까 나는 애플 거라면 네. 무조건 먹고 들어가. 애플면 무조건 그렇죠. 좋아하고요. 뭐 이번에 뭐 아이폰 뭐 6가 나왔어, 아이폰 7이 나왔어 그러면 갤럭시 안 돼. 그건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왜? 이미 이 브랜드가 만드는 물건이나 제품에 대한 어떤 나만의 충성. 그렇죠. 믿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새로운 글이 혹은 무슨 새로운 제품이 올라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홍보를 해줘요. 그 사람들이 이걸 즐겨요. 내가 이 선진적인 제품의 얼리 어댑터다. 초기 사용자다라는 자체를 자기는 그러니까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과시. 이 빠족들의 특성이 그겁니다. 나는 벌써 이걸 쓰고 있는 사람이야. 난 저 정도, 이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일정하게는 과시적인 목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의 행동이 노출이 돼야만 되는 거지. 사실 이 기계를 홍보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나를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정도의 기계와 이런 정도의 디바이스를 쓰는 얼리 어댑터야. 뭐 쉽게 얘기하면 나는 앞서가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의 클래스를 홍보하고 싶은 마음에 간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브랜드를 홍보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 자, 이런 바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유료로 광고를 해야 될 필요는 그만큼 적어지거나 없어지죠. 이런 전략을 가장 잘 펴는 데가 어디냐면요. 샤오미. 아, 샤오미도 써보신 적 있어요? 주변에서 많이 쓰죠. 보조 배터리도. 보조 있고. 배터리로 가장 유명하죠. 네. 우리나라에서. 샤오미는요, 제품 광고를 거의 안 해요. 실제로.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전략을 쓰냐면, 거의 다 커뮤니티로 만들어요. 애플 전략이랑 상당히 유사해요. 샤오미는 그 샤오미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일종의 바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커뮤니티가 샤오미의 모든 신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해줘요. 뭐 특정하게 무슨 고급 연예인이 나와서 뭐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용자들의 그룹 자체가. 그래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거의 애플에 버금가는 정도의 어떤 성장세를 유지해온 그런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광고로 쓸 돈을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를 육성하고 팬덤이라고 그러죠. 팬의 팬 클럽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보면 더 큰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는 데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자 조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페이스북에서 페이지를 운영하려는 것 자체는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이나 이런 브랜드를 홍보할 목적으로 만든 건데 네. 그거를 사람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망 혹은 네트워크를 짜지 못했을 때는 유료로 광고를 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광고비를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든지 이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 바 그룹을 매니아 그룹을 형성해내는 게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전제를 해놓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벌써 또 이만큼 쳐버렸네요. 자, 그래서 다시 강조해드리면 네. 요 3자 프로필과 페이지와 그룹의 3자 3위일체 관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강좌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여러분이 페이지를 운영하는 끝날까지 항상 잊지 마시고 좀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광고 얘기를 조금 더 할까요? 지금 우리 허방넷 같은 경우는 그런 광고는 누가 맡고 있어요? 팀장님께서. 팀장께서 네. 주로 어떤 광고 많이 해요? 동영상 광고도 있고 뭐 이미지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둘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기에 허방넷의 이 광고는 네. 직접 하는 광고도 있지만 네. 사실 간접 광고랄까요? 네네네. 그 페이지 자체 컨텐츠가 홍보하는 역할이 매우 커요. 특히 다른 거보다도 예전에도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 방송으로 네. 라이브를 하는 이 미술
그리는 강좌 있잖아요. 네네네. 예. 저도 가끔 재밌어서 보거든요. 이렇게. 아, 정말요? 예. 이렇게 뭐 정문 같은 거 이렇게 스케치하거나 뭐 네네네. 이렇게 할 때 볼 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 백지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런 그림이 나오지?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네. 매일 하죠, 지금 거의. 네네. 예. 월수목이랑 금요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일주일에 한 대여섯 개 네. 방송이. 네. 그- 이번 화요일 같은 경우는 어. 그 미대 입시생 아. 붙은 친구 와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한 번 하면 보통 한 뭐 1시간 그 남짓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시간에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는 2시간 방송이고요. 그렇게요? 네. 그러면 라이브로 다 붙어 있어요, 사람들이? 네. 저번엔 4시간 동안도 했었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나 그 처음에 이렇게 붙기 시작하면 이렇게 그게 시청자래요? 약간 컨텐츠나 그 그리는 어떤 종류나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저 괜찮은 컨텐츠 같은 경우는 많이 들으면 200 가까이 들어요. 라이브란 얘기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시청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네. 지난번에 이제 이번 화요일 같은 경우는 대학교 붙은 친구가 와서 시험장에서 그린 걸 다시 재현을 하는 그림을 복기. 그렸거든요. 네네. 그것도 그때 200 가까이 들어왔었고 4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종료할 때는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한 40명.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광고를 네. 꼭 그 이미지 광고든 이렇게 유료로 광고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네. 이 페이지를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네. 꾸준한 컨텐츠예요. 그 방송도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막 100명, 200명씩 리얼타임으로 그죠. 실시간으로 붙어 쓸 리가 없거든요. 네. 뭐 그런 방송을 한 데도 없고요. 네. 또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어떤 그림 그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거고요. 근데 그게 누적이 되잖아요. 네네. 저기 가보면 매일 하네. 몇 시부터 몇 시 정도까지 가면은 늘 테마가 바뀌면서 다양한 뭔가 볼거리. 네. 내가 공부할 거리가 저기에 가면 있네라는 그 이제 뭐죠? 그 믿음이죠. 그것도 일종의 정보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그리는 기술 자체가 미술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니까 네. 그거를 보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페이지에 관심을 갖고 다시 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바로 사실은 광고를 대체하는 효과들이에요. 자, 광고 대체하면 그 비용이 얼마 정도 세이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재밌어요. 이게 사실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내려고 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광고 형태가 뭐냐면요. 게시물 홍보하기라고 보셨죠? 네. 예. 페이지에 글을 하나 써서 포스트를 올리고 나면 꼭 그 밑에 관리자한테만 보여요. 일반인한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글을 하나 포스트를 해서 이렇게 뭐 이미지 넣고 글자 넣고 해가지고 하면은 꼭 이 포스트 아래쪽에 여기에 뭐라고 붙냐면 게시물 홍보하기라고 붙어요. 자, 이 게시물 홍보하기 버튼 파랗게 이 버튼이 붙는데 요거를 어떤 용도로 쓰라고 하는 거냐면 요 게시물이 이 포스트가 나름대로 신경 써가지고 의미 있는 괜찮은 내용의 포스트거든요. 친구 여러분 많이 보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반응을 일으켜요. 라이크 몇 개, 코멘트 몇 개, 쉐어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러면 이 라이크나 쉐어, 코멘트 이런 거를 그 대충 지켜보면 여기에 그 페이지 관리자들한테는요. 여기에 몇 명한테 도달되었습니다 라고 도달 수치가 이렇게 떠요. 관리자한테만 뜹니다. 일반인들한테 다 보이진 않아요. 페이지 관리자한테. 근데 요 도달 수치를 띵 하고 요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를 띵 클릭하면 여기에 이 포스트에 대한 인사이트라고 그래요. 영어를 제가 너무 많이 쓰나요? 한글로 써드릴게요. 인사이트. 네. 인사이트란 말은 그 우리식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래요. 그 번역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통찰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한눈에 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바둑을 두는 선수 입장이 되면 사실 자기 수를 다음번에 어디에 놔야 될지를 고민하고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전체 판이 안 보이는데 그 옆에서 혼수 두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안 걸려있기 때문에 다 보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둘 수와 저 사람이 둘 수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기서 저걸 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어떤 이런 이해관계가 특별히 없을 때 상당히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통찰 혹은 뭐 교훈점
시사점. 네, 요런 의미로 이 인사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근데 이 인사이트가 하나하나 보이는데요. 어떤 정도까지 보이냐면, 이 글은 전체 토탈 몇 명에게 도달되었습니다. 이 도달되었다는 것은 사람 베이스예요. 사람 명수.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2번, 3번 도달됐더라도 그건 한 사람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에게 도달되었습니다. 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나서. 그리고 이 도달을 한 결과,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뉴스피드에 스크롤을 할 수 있도록 보여진 결과 몇 명이 반응했습니다. 몇 건이죠. 몇 건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몇 건의 반응의 가장 핵심이 라이크, 좋아요가 몇 개였고요. 댓글이 몇 개였고요. 공유하기가 몇 개였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숫자가 2줄이 더 있어요. 여기에 보면 라이크 몇 개, 댓글 몇 개, 공유 몇 개. 또 이쪽에 또 보면 라이크 몇 개, 댓글 몇 개, 공유 몇 개. 2종류로 나와요. 나중에 책에도 아마 보면 어딘가 그 그림이 있을 텐데. 네. 자, 그러면 혜진 씨가 한번 눌러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그 도달 수치를 딱 눌렀을 때 이렇게 옆에 이렇게 추가로 인사이트 이 도달 결과 수치가 뜨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그러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이건 합산 수치예요. 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요, 요거는 게시물에 대한 수치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요건 그 다음에 공유에 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 처음에 제가 저도 이거 어떻게 이 차이가 뭐냐 도대체 연구해가지고 공부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이거 말씀. 예, 맞아요. 그거. 네. 나중에 이따가 시간 되면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잠깐 보시면요. 이 첫 번째는 몇 건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는요. 이 라이크, 댓글, 공유가 일어난 걸 전부 합한 횟수예요. 네. 네. 실제로 합산해보세요. 세로로. 첫 번째 이제 세로로 합산해보면 숫자가 나오죠. 네. 맞죠? 자, 그러면 요 숫자는요. 네. 요거랑 요거를 더한 숫자예요. 여기 합산 수치는. 네. 요거 2개를 또 더해보세요. 그럼 요렇게 맨 앞에 있는 숫자랑 맞아요. 요렇게 더해보면 네, 맞아요. 네. 그럼 요거하고 요거의 반응을 합한 숫자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열이 게시물에 대한 반응은 뭐고 공유에 대한 반응은 뭐냐? 이건 뭐냐면요. 게시물은 내가 올린 포스트 있죠? 네. 네, 내 포스트. 이 내 포스트에 붙었던 여기 공유, 여기 라이크, 코멘트, 요 숫자예요. 실제로 이 첫 번째 게시물하고 요 숫자를 비교하면 맞을 거예요. 선녀라고. 그럼 두 번째인 이 공유에 따른 건 뭐냐? 이건 뭐냐면요. 내 팬들이 1차적으로 내 게시물에서 직접적으로 올린 반응이 누군가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그 전달된 사람으로부터 내 팬이 아니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팬이 아니야. 우리 페이지에다 좋아요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일으킨 반응의 횟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연쇄 추가 전파가 일어나는 횟수예요. 2차 전파죠. 2차 전파. 조금 어렵죠? 네. 예. 내 팬들이 직접적으로 일으킨 반응이 이 가운데 줄이고요. 네. 가운데 열이지, 열. 그 다음에 맨 끝에 오른쪽 끝열이 내 팬이 아닌 사람들이 팬들의 반응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전달돼가지고 파생된, 연쇄 파생된 추가 전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숫자는요. 네. 어떤 글을 내가 올렸는데 이 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안 내고 예? 네. 자연 전파가 크게 됐을까를 보는 시점은요. 여기입니다. 팬도 아닌 사람들이 또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내 팬들은 그나마 나랑 이미 그 브랜드 입장에서 친구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니까 네. 뭐 조금 좋은 글이 있으면 공유해가는 거 가능하잖아요. 네. 애시당초 구독하겠다고 구독 신청을 한 사람들이고 이 내용이 괜찮으면 뭐 자기 친구들한테도 퍼나를 수 있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전파된 거를 우리 팬도 아닌 사람이 또 공유를 한 거예요. 이거는 장난 아니죠. 왜? 내 팬도 아닌 사람들이 내가 올린 글을 어떻게 간접적으로 보고 나서 그거를 다시 자기 친구들한테 공유를 시킨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 글이 그만큼 아까 얘기했던 전파 가치가 있는 글로 이 사람들한테 느껴졌다는 거예요. 나 혼자 보기엔 아까웠던 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공유가 제 2차 열에서 파생 공유가 얼마나 일어나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지표다. 요 포스트 인사이트에서는. 자, 그러고 나면 그 밑에 또 뭐가 있어요? 클릭 수가 나와요. 나오죠, 밑에 줄에. 네. 클릭 몇 개, 사진 클릭 몇 개, 링크 클릭 몇 개, 이렇게 나오죠. 그 사진 클릭은요, 여기, 이 포스트에 있던 사진이 조그맣잖아요, 원래. 네. 이렇게 모바일로 보면. 클릭하면 좀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좀 더 크게 보고 싶은 욕심이, 아니면 사진이 한 장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 장 있을 때는 밑에 붙은 사진들은 이렇게 눌러야지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확대해서 볼 목적으로나 아니면 더 크게 볼 목적으로 사진을 클릭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본문에다가 이거는 뭐뭐에 대한 소개예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보려면 우리 사이트 뭐뭐뭐로 오세요라고 이렇게 링크를 붙여놓는 경우 있죠. 네. 요 링크 클릭이 링크 클릭이에요. 아. 사진 클릭이 있고, 이 클릭은 사진 네. 클릭이 있고, 링크 클릭이 있어요. 만약 요게 페이스북에 만들어져 있는 포스트고, 요 포스트에다가 우리 신상품이 나온 거를 뭐 이미지하고 간단한 상품 설명하고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쇼핑몰에 요 상품에 대한 상세 소개 페이지로 와주세요라고 그 상세 페이지에 링크 여기다 붙여놨다. 요걸 클릭하면 바로 우리 쪽 쇼핑몰로 넘어와서 직접 구매까지 가능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광고를 왜 해요? 요거 하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팔고자 하는 물건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주문 버튼이 붙어 있는 그 페이지로 최종적으로 사람들을 끌어와서 그 주문 버튼을 누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어떤 포스트를 페이지에 올렸을 때 그 포스트가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전환 효과 있죠. 전환. 네. 이게 이제 구매 전환이 됐든 혹은 요 유입, 단순히 클릭 전환이 됐든 네. 이 전환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페이지에서의 핵심 키는 요거예요. 본문에 붙여진 링크를 링크. 클릭하고 넘어오는 횟수. 어. 네, 요거가 만약 발생했다, 몇 개라도. 네. 그러면 그 포스트는 매우 성공한 거예요. 암만 많이 전파가 됐더라도 이 글이 뭐 수많은 사람들한테 도달이 되고 아무리 많은 반응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에 이 우리 상품으로 넘겨오고 싶었던 링크가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링크가 제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페이지에 게시물이 홍보된 것 뿐이에요. 그 자체로서 우리 그 뭐 쇼핑몰이면 쇼핑몰, 뭐 우리 상품을 좀 더 직접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유인하는 데는 실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가능하면 뭐 그런 상품을 굳이 그 팔 목적이 아닌 그 페이지 컨텐츠라면 일부러 다 갖다 붙일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그 우리 컨텐츠하고 연관되어 있는 어떤 상품이 있다든가 혹은 그걸 팔려는 어떤 물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가능하면 이 사진에다가 링크를 시키든 아니면 실제 본문에다가 링크를 뿌려주든 별도의 링크가 있는 게 훨씬 좋을까요? 좋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포스트를 운영하실 때는 그 사진은 꼭 좀 필요하고요. 일단 사진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눈길이 멈추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사이트로 넘겨오고 싶은 그 링크가 있을 때는 링크를 어떤 형태든 삽입해 놓는 게 나쁠 게 없다. 본문에요. 예. 아니면 정 본문이 안 되면 사진에라도. 네. 사진에 그 링크를 노출시키려면요, 그 실제로 사진에 이렇게 뭐 밑에 이렇게 링크를 써서 URL을 클릭하라는 게 아니고요. 혹시 그 멀티 이미지 그 슬라이드 형식의 이 포스트를 해보신 네. 적 있어요? 예. 해본 적은 없는데 뭔지는 알아요. 그래요? 네. 아니 그건 해봐야 되는데. 아 그래요? 예. 사진을 한 장 달랑 올리거나 네. 혹은 사진을 뭐 여러 장을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거는 고급 팁이라서 나중에 제가 네네.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어디쯤에 있냐면 이걸 미리 좀 뭐 이렇게 좀 이건 선행학습인데 선행학습. 예. 개정판을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고 만약 이거 막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 여기 있다. 혹시 우리 책에 331페이지 혹시 한번 열어볼래? 31페이지 슬라이드 광고형 멀티 이미지 링크 포스트 응용하기 네. 뭐 이런 그 제목 나오는 거 있어요?
331이요? 예. 아니요. 뭐 뭐라고 나와요? 제목이. 주변 지역 홍보하기. 그러면 주변 지역 홍보가 이거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한번 줘보세요. 네. 자, 이 표딱지가 이 파랗게 붙은 개정판 안 갖고 있는 분, 개정판이 아니신 분들은 331페이지를 보시고요. 제목은 슬라이드 광고형 멀티 이미지 링크 포스트 활용하기, 응용하기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새 개정판이 조금 페이지가 늘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은데 페이지 수가 여기 있다. 개정판은요 336페이지로 바뀌었네요. 네. 이 뒷부분은 좀 수정이 일어났었어요. 예. 개정판을 갖고 계신 분은 336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은 똑같아요.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포스트를 올릴 때 네. 단순히 사진을 한 장만 달랑 쓰는 게 아니라 2장, 3장, 4장, 그러니까 최고로 아마 10장까지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요거를 겹쳐서 이렇게 사진 끝에 이렇게 요렇게 나와요. 한 장 넘길 때마다 오른쪽 화살표가. 그래서 여기가 이미지 1이면 요거 이미지 2, 이미지 3, 이미지 4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진에 포스팅을 할 때 어떤 그 포스팅 조건을 주냐면 네.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데 낱장으로 올리지 않고 그 멀티 이미지 그 가끔가다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캐러셀인가 이렇게 뭐 좀 스펠링도 쓰기 어려운 그런 용어로 나온 게 있어요. 캐러셀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우리 그 놀이공원 가면 삥삥 도는 그 회전목마 있죠. 그걸 캐러셀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새로 또 나온다는 거야. 아이폰에서는 된대요. 아이폰에서는 여기 만약 4장의 이미지를 쓰잖아요. 4장 끝나고 오른쪽 막 누르면 다시 또 1번으로 돌아온대요. 안드로이드는 안 돼요. 네,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걸 그 회전 목마형 그 이미지다. 뭐죠? 이미지, 멀티 이미지. 이미지를 한 장만 쓰는 게 아니니까. 네. 멀티 이미지 포스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광고에도 가능하고요. 원래는 광고에서 시작됐다는 그 기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반 페이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페이스북이 허용을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기능이 가능하냐면 이 멀티 이미지 포스팅에서는요. 네. 요 이미지를 여러 장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요 이미지 각각마다 요렇게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올려보면요. 요렇게 고리 모양의 링크를 하라는 그 버튼이 요렇게 떠요. 요렇게 동그랗게. 요거를 띵 하고 클릭하면요. 요 상품 각각에 대한 링크를 별도로 입력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네. 요 포스트를 쓸 때 내가 네네. 링크 하나를 뚝 딴 데서 복사해가지고 그 글쓰기 창 있죠. 거기다 뻥 집어넣으면은 그 링크를 타고 어떤 사진들을 갖다 붙여도 동일한 캡션과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링크가 일률적으로 붙어요. 일괄적으로.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링크 그 아이콘 얘를 누르면 하나하나 수정해서 다시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살짝 이렇게 이미지 제목들이 이렇게 붙거든요. 네. 각각에. 이 이미지 제목도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면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 우리 상품이 신제품이 3종 세트가 나왔어. 그럼 3종 세트 A 상품은 뭐 링크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상품 제목은 뭐 신상품 1이에요. 또 요거 링크 다시 붙여서 붙여주고 얘는 신상품 2라는 거예요. 얘는 신상품 3이에요. 라고 요 이미지에 대한 그 설명, 타이틀 또 다 개별적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여기에 뭐가 뻥 뜨냐면 내가 올린 이미지가 아니어도 마지막 5번째 예를 들면 뭐가 뜨냐면요. 우리 페이지에 로고가 떠요. 오. 우리 페이지 로고 있죠? 네. 로고. 여기 우리 페이지에 로고가 이렇게 딱 뜨면서 로고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어느 사이트로 오세요라고 따따따 무슨 닷컴 이렇게 자기 로고를 표시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요거 클릭해도 요 원래 우리가 잡았던 링크 그쪽으로 넘어가요. 예. 자, 그런 식으로 내가 여러 개의 이미지를 개별적으로 각각의 링크를 붙여주면서 각각의 타이틀, 이미지별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그 포스팅 기법이기 때문에 상품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구색을 갖추고 있는 그런 쇼핑몰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포스팅 기법이고 또 실제 효과도 많이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포스트를 올릴 때도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일반 그 광고를 하는 그 부수적인 효과랄까 그런 것도 좀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잘 쓰셔야 돼요. 이게 화방액 같이 이렇게 여러 개의 품목을 다방면으로 다루시는 쪽에서는 이게 너무 자주 쓰면은 이제 완전히 홍보 뭐 장사하는 그 페이지처럼 느껴져서 조금은 좀 간혹가다. 들을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쓰는 건 크게 문제 안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 사람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주는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여기도 보면 여기 뭐 이젤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붓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물감에 관심 있는 사람도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 세트로 쭉 나오면 이렇게 스크롤 해보다가 자기가 관심 있는 쪽만 좀 더 깊게 보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게시물 홍보하기 광고 얘기하다 이렇게 넘어가 버렸는데 게시물 홍보하기로 광고를 하면 편하긴 해요. 네. 금방 그 몇 가지 조건만 띡띡띡띡 그 옵션 줘가지고 네. 그냥 바로 시작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게시물 홍보하기를 하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타겟을 정하는데 약간 제한이 있어요. 제약이랄까? 네. 아주 디테일한 타겟팅을 얘가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 타겟팅 정도에 해당하는 효과들이 좀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게시물 홍보하기를 통해서 하게 될 경우에 페이스북에서 딜을 하고 들어옵니다. 뭔 얘기냐면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포스팅을 할 때 광고를 안 해도 이 정도가 뿌려졌던 이 게시글인데요.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뿌리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돈을 좀 내세요. 그러면 저희가 몇 명한테까지 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딜을 하고 들어오는데 이 홍보하기 딱 누르면 제일 먼저 얘가 얼마를 내시면 몇 명에게 뿌려줄게요. 몇 명에게 도달 가능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일종의 딜을 해와요. 딜. 얼마? 보통은 뭐 5,600원 정도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뭐 점심 한 끼 정도 값이기 때문에 5,600원 정도 내시면 몇 명에게 최저 몇 명에서 최고 몇 명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해와요. 어디? 매일 일 기준으로. 그래서 잘 보시면 5,600원 정도를 내면요 최저하고 최고 요 사이 중간값 정도를 보장을 해주는데요. 보통 아마 제 예상에 5,600원이면 아마도 한 몇 번 정도? 한 600번? 예를 들어서 한 600회? 600 도달?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보통 하나의 광고를 한 사람한테 도달하는 비용으로 한 8원에서 뭐 좀 많으면 10원 정도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로 치면은 뭐 한 7, 8원. 최고로 치면은 한 뭐 10원. 그 정도에서 그 딜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게 5,600원을 냈다 그러면 이게 꽁 하나 친다고 치면 지우면 한 560명 정도한테 보이게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이 보여줍니다. 한 600에서 한 800명? 이 정도로 보여준다고 할 거예요. 물론 이거는 페이지에 팬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 아이템에 대한 종류 이런 것들이 어떤 사이트, 어떤 페이지냐에 따라서 요거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5,600원당 얼마 정도 도달이 추가로 될까 내가 한번 어림짐작을 하고 싶으시면요 그냥 뒤에 있는 공을 하나 떼세요. 그러면 최소한 저 정도한테는 도달이 추가로 되겠구나. 내가 돈 오늘 한 끼 굶으면 몇 명 정도한테 이 포스트를 더 도달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페이스북이 딜을 해주는 겁니다. 광고 유포 경로 혹은 유포 범위에 대해서 저한테 돈을 이 정도 내시면 이만큼 더 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게시물을 홍보해 주는 건데 이거를 다 돈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페이스북 광고를 다 내가 친구망도 없고 팬도 별로 없어가지고 자연 도달을 시키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 일단 급한 마음에 전부 돈으로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현실은 이렇습니다. 아주 냉혹합니다. 아주 냉혹해. 내가 점심 한 끼를 굶어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 범위의 수는 600. 많아 보이죠?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죠. 이 도달의 숫자 대비 실제로 만약 이게 이제 링크를 클릭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 도달로부터 링크까지 도대체 몇 프로나 일어나냐는 거예요.
요 글이 100명한테 도달됐다고 칩시다. 여기 링크 하나라도 클릭될 것 같으세요? 답 없어요. 제가 희박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우리나라 그 CPC에 대해서 얘기해드린 적 있나요? 아니요. 그 얘기는 안 해드렸죠? 네. 자, 그 얘기는 오늘 하는 걸로 오늘 마무리합시다. 네. 몇 시죠? 지금 11시 35분이요. 벌써? 네. 그럼 딱 1시간 정도 한 거죠? 네. 제가 지지난주 해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게시물 홍보하기로 광고를 할 때 네. 5,600원에 만약 6,700명한테 도달한다면 네네. 보통 하나의 그 노출 도달당 한 10원 좀 안 되는 정도의 비용인데 이 비용이 과연 싼 거냐 비싼 거냐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시간 동안 페이스북에 광고를 접하실 때도 매우 중요한 기초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하는 걸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돈을 내고 광고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돈을 많이 쓰는 건지 뭐 적게 쓰는 건지 이게 정말 내가 광고비로 써도 되는 금액인지에 대한 감들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페이스북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쪽수 도달 수만 언뜻 바라보고 나서 저 정도면은 한 끼만 굶어도 뭐 600만원한테 도달된다고? 그럼 뭐 한 끼 굶지 뭐. 점심 한 끼만 굶으면 저 정도 쏟아져 추가시켰을 텐데 내 그 아무리 포스트 기껏 넣어놔봐야 몇백 명도 안 보고 맨날 거기서 그만인데 화방뉴스 보통 글 하나 올리면 몇 명이나 보통 도달수가 지켜요? 저희 34,781명이요. 여긴 지금 10만이 넘은 팬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거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통상 1,000명, 2,000명만 돼도 팬이 네. 적지 않은 거예요. 일반인들이 운영할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이 글 하나 올려가지고 실제로 이게 도달이 몇 배나 될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2,500명의 팬이 있는데 또 2, 300이 겨우 나오면 되니까요. 물론 이제 좀 신경 써서 쓰면은 1천 나오죠. 근데 뭐 크게 그냥 매일 일상을 올리듯이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뭐 재미나 흥미나 뭐 감동, 뭐 정보 이런 거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쓰면요 한 3, 400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런 상황인데 하물며 이것들이 500명, 600명한테라도 내가 한 끼만 굶어서 전달이 된다면 안 해볼 건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죠. 제가 올 들어서 가장 많이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고 전달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쇼핑몰 같은 거 운영하는 데 있죠. 온라인에서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데 보시면 요런 거예요. 만약 내가 어떤 그 전환이라고 그래요.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거. 요거를 10개를 팔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게 목표예요. 전환 목표. 최종 목표. 뭐를 해서 광고를 시작해서 스타트. 광고 스타트. 자, 이게 그때 중요한 건 온라인에서 일어나야 돼요. 물론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온라인의 전환을 이만큼 일으키려면 우리 페이지든 우리 사이트든 사람들이 일단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게에 들어와야지 물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 필요한 게 방문이에요. 이거 유입이라고 합니다. 네. 10개의 전환을 일으키려면 몇 명이 방문해야 되는 것 같아요? 10개 전환이요? 네. 10개 전환이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 쇼핑몰 운영한다고 쳐. 화방에도 쇼핑몰이 있으니까 쇼핑몰 운영을 이제 관리를 하는데 10개를 팔고 싶어, 오늘. 몇 명이 들어오면 우리 사이트에 10개가 팔릴까요? 100명? 100명.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올해 그 크리테오라고 하는 그 광고 전문 서비스가 있어요. 주로 상품 광고 위주로 많이 하고 이게 타겟팅 해서 하는 광고인데 그쪽에서 약 400만 거래 정도. 네. 400만 거래를 우리나라에 이제 소위 말하는 패션이나 뭐 이런 쪽에 쇼핑몰 운영하는데 400만 거래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결과 평균 2.5% 정도 전환이. 좀 많이 되면 한 2.78%, 그러니까 한 2.8%, 3% 미만입니다. 2.5에서 3% 미만. 네. 자, 근데 이걸 2.5%로 잡아봐요. 네. 자, 100명이면 몇 명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몇 개 팔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0명, 퍼센티지가 100명당이잖아요. 네. 100명 중에 2.5명이라는 얘기예요. 어. 안녕히 가시고요. 더 많이 들어야 되는. 나 10개 팔아야 되는데? 그럼 몇 개? 여기 400명이 들어와야죠. 그렇죠?
100명당 2.5명이니까 200명이면 5명이고 400명이면 10개잖아요. 그래서 400명이 실질적으로 유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평균 전환율 2.5%에 의해서 10개가 팔려요. 자, 그러면 방문은 그냥 되나요? 노출이 됐으니까 누군가 클릭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노출 혹은 사람 숫자로 치면 도달이 일어나야 돼요. 통상 이 노출, 도달은 이제 노출이 복수로 중복돼서 노출됐더라도, 한 사람인 경우는 하나의 도달로 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노출 베이스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네. 자, 400명이 어떤 우리가 노출했을 때 클릭을 하고 들어오려면 몇 번 정도나 노출이 돼야지 400명이 우리가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요? 800? 800. 그러면 2명 중에 1명 들어온다고? 실질적으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CTR이라고 부른다. CTR이요? 클릭 스루 레이트라고 그래가지고요. 클릭을 통과시킨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말로는 클릭률. 몇 번 노출됐을 때 몇 클릭이 발생하는가. 네. 요걸 하는 걸 이 CTR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봤어요. 광고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CTR. 네. 내가 어떤 광고를 돈 주고 때렸어요. 이 광고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요? 라고 얘기하면요. 이 에이전시나 이 광고쟁이들이 그거 CTR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라고 얘기해요. 노출 대비 클릭률. 몇 번 뿌렸더니 그 중에서 클릭이 몇 번 발생했어요. 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CTR이 실제로 그럼 어느 정도냐? 네. 1%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예요. 1%. 아, 페이스북이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광고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0.2%에서 시작했거든요. 지금 1.6%까지 나옵니다. 페이스북인 경우. 구글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아직 한 0.4% 정도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그나마 그런 다른 배너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에 비하면 2배 내지 3배 이상 높은 거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1%대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400명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평균 클릭률은 1%밖에 안 돼. 몇 명한테 도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800이 아니라 공이 2개 더 붙여야 되잖아. 400이 공이 2개 더 붙여야 되잖아. 1%니까. 100명 중에 1명이 들어가니까. 4만 명한테 뿌려야지 400명이 들어오죠. 자, 와.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까 5,600원을 내니까 네. 600명 정도 혹은 700명한테 보여준다고 했어. 네. 이 따져보니까 단가가 한 8원? 7원 내지 8원 정도 돼. 네. 자, 좀 싸게 7원 잡았다고 쳐요. 네네. 4만 명한테 페이스북이 딜을 해서 요구하는 대로 곱하기 7을 해주면 얼마가 들어요? 4, 7에 28만 원. 이게 페이스북의 4만 명 도달이 28만 원. 지금 페이스북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CPM 아까 처음 시작 때 얘기했죠. 네. 이 CPM이 지금 한 6불 정도 되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1000명한테 네. 1000명한테 보내는 비용이 6불, 우리 돈으로 한 7,200원 정도. 예. 그러니까 어떻게요? 1000명한테 보낼 때 7,000원이 넘는다는 얘기는 한 번 보여주는데 7원 정도 든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실제로 아까 게시물 홍보하기 띵 눌러보면 걔가 그런 식으로 딜을 해서 요구를 해요. 한 끼 굶으세요. 5,600원 내시면 내가 몇 개 보여줄게. 몇 명한테 보내줄게요.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요? 요거를 그대로 7원으로 계산을 하면 요 7원만 계산을 하더라도 4만 번의 노출을 일으키려면 우리가 광고로 결국은 28만 원어치 페이스북 광고를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건 그래도 쳐. 자, 그러면 10개 팔았는데 매출이 얼마 나올 건데, 이거? 온라인 그 상품들이요, 5만 원만 넘어가면 이 구매율 확 떨어집니다. 맞아요. 네. 5만 원이 한계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5만 원에 이게 매출이에요. 네. 네. 매출을 5만 원 팔면 50만 원이죠. 네. 이렇게 팔았으니까 네. 50만 원 매출에 실제 수익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하방리스는 좀 마진율이 좀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10% 20%만 나와도 잘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우리 잘 나왔다고 치고 제조업은 이거 10%도 안 돼요. 아. 제조업 마진은 유통 쪽이니까 그나마 한 20% 아주 기본 장비나 시설 들어가는 거 없는 거 있죠. 소프트웨어 이런 거 사실 이제 워낙 수익률이 높은 거지만 대체적으로는 수익률이 10% 20% 나오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쇼핑몰이요. 제조 이쪽은 몇 프로 정도 나요? 5%? 대부 제조 쪽은 한 5% 7% 나오면 잘 나오는 거. 옷 쪽은요?
옷 쪽은 모르죠. 그건 뭐, 그러니까 제조는, 옷은 항상 유통을 끼고 들어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좀 후하게 쳐서, 뭐, 왜냐면 이게 수익이라는 거는 자재비, 그 다음에 인건비, 유통비, 홍보비, 이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내가 남는 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익을. 이거 정말 많이 잡아서 20% 잡아도요, 얼마? 10,000원 남는 거잖아요. 네. 5만원 팔았을 때 20% 잡으면 1만원이잖아요. 네. 10개 팔면 10만원이잖아요. 거의 10개를 팔았을 때 우리는 10만원 얻을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광고를 계속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페이스북 광고 싸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내가 10개 팔려고 했더니 400명이 필요하고, 400명한테 들어오게 만들려고 클릭을 요청하려고 했더니, 그거에 100배인 4만 번을 노출을 해야 되는데, 4만 번 노출하려고 광고 하다 보니까 28만 원이 들어. 근데 내가 이 매출을 해가지고 수익을 20%를 그렇게 잡아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수익은 10만 원밖에 안 돼. 이건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8만 원. 들어간 돈은 28만 원인데 나오는 수익은 10만 원이면 마이너스 18만 원.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돈을 안 쓰고 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보다 그냥 저번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싸리 좋은 컨텐츠를 아싸리. 아싸리 좋은 컨텐츠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근데 비밀이 있어요. 뭐요? 네. 자, 요거를 이대로 만약 계속 반복해서 광고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누가 봐도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런 짓을 왜 해요?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안 하면 차라리 이게 손해나 덜 나지. 비밀은 다음 시간에. 뭐야? 그 예고편만 알려주세요. 예고. 네. 자, 어떤 여기에서 건지요? 어떤 이제 우리가 장치를 걸어야 되냐면, 네. 이 돈에 한 번 나가는 28만 원의 광고비를 이제 어떻게든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줄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 요 퍼센트를 올리면 돼요. 전환율을. 400명이 들어왔는데 10개가 팔리니까 이게 5%까지 올렸어, 전환율을. 네. 그럼 어떻게 해요? 20개를 팔 수 있잖아요. 네. 똑같은 400명이 들어왔는데도. 네. 그럼 20개를 팔면 당연히 이제 수익이 배가 될 테니까 네. 20만 원이 되고, 이제 그럼 마이너스 8만 원밖에 안 남네. 안 나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어떻게든지 우리 사이트에 온 사람한테 실제 구매를 하게 만든다. 그러려면 뭐를 잘해야 돼요? 상품에 대한 설명이 정말 잘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쭉 읽고 났더니 주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안 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게 해야 돼요. 요게 전환율을 높이는 그 가장 그 관건입니다. 네.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든지 정말 당장 물건을 안 사면 자기가 막 손해를 볼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으면 이 전환율을 정말 잘하는 쪽은 5%까지 올리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 하나. 1. 전환율을 높여라. 네. 자, 또 전환율을 높일 수는 없어.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어. 2.5%. 평균이기 때문에 거의 바꾸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클릭률을 높여요. 그렇지. 두 번째. 클릭률을 높여라. 요게 1%밖에 안 됐잖아, 지금 클릭률이. 네. 요거 2%를 올릴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는 400명을 유입을 해오는데 4만 번이 필요한 게 아니라 2만 번이 해결되잖아요. 네. 네. 이게 2%로 올라갔으니까. 건당 2%면 100명당 2명이 들어오니까 2만 명만 해도 200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두 번째입니다. 요게 근데 무지 어려워요. 페이스북도 0.2%에서 1%, 1.6%까지 오는데 4년 걸렸다니까. 네. 정말 어려워요, 이거. 클릭률을 높이니까. 클릭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요? 노출을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가 정말 섹시해야 돼요. 정말. 네, 카피 한 줄이, 와, 이거 아무도 안 눌러보면 안 될 것 같아. 이미지 하나 떠 있는데, 이거 뭐야, 이게 뭐 무슨 이미지인데 이런 게 있어. 안 눌러보면 안 될 것만큼 뭐죠? 매력적이게. 그렇죠. 사람들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가 이 광고, 컨텐츠에 나타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클릭률이 평균에서 올라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익을 높여서 내가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광고비를 세이브하거나 이제 뭐 낮출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전환율을 높이든가 클릭률을 높이든가. 근데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아, 뭘까? 뭘까?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할 건데. 네. 자,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보세요. 설령 이렇게 이걸 2배로 높이고, 뭐 이걸 2배로 높이도 해도 여전히 마이너스잖아요. 10만원 컴플레이트 해도 결국 마이너스 8만원 나오잖아요. 2배로 올렸는데도. 자, 이 광고를 계속해서 돌린다면은 당연히 적자 상태를 못 변화하게 되고요. 망하는 지름길인데. 네. 자, 여기서 하나. 매직.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방문을 했죠,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 예, 누군가가 우리 사이트에 방문을 하면, 이 방문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내가 얻을 수 있다.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첫 번째 광고했던 것처럼 4만 번 노출해가지고 40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노출된 횟수 대비 들어온 사람 그 사이에 몇 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몇 번에 해당하는 게 39,600명이 1도달 1노출이었다고 친다면, 가정하면 39,600명이 사라진 거죠. 네. 오로지 400명만 남았으니까. 네. 이 39,600명은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나도 몰라요. 왜? 클릭도 안 하고 사라졌으니까. 분명히 내 광고에 노출됐던 그냥 사람인데. 지나갔던 네. 사람. 그냥 나한테 관심 없는 거 누가 몇 불에서 익숙했냐 그러면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알 수 없어요. 돈은 분명히 곱하기 7원 나갔어요. 반장하죠. 4만 명 곱하기 7, 47에 28만 원에서 여기 400명한테 들어가는 비용 47에 2,800원. 요거 빼고 나머지 금액은 다 날아간 거예요. 아까워라. 공룡을 못 잡아요. 아무 적도 없어요. 자, 근데 이 400명은 다행히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만약 내가 리스트로 묶을 수 있다면 400명 중에서도 10개밖에 안 잤잖아요. 또 몇 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390명이 또 빠져나간 거예요. 또 이 중에서도 390명한테 들어갔던 2,800원에서 여기 10개 70원어치 빼고 나머지 또 날아간 거야. 만약 이 사람들의 리스트를 내가 얻을 수 없었다면, 네. 예,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유일하게 이 28만 원어치 4만 번의 노출을 일으킨 이 성과는 오로지 10명의 DB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자기가 물건 받으려고 자기 연락처랑 주소랑 이런 거 남겼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4만 명한테 노출해 놓고서. 이런 황당할 때가. 가능할 수도 없는 그런. 근데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이 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예. 이 리스트를 만들면요, 네. 마술이 일어나요. 아, 정말요? 이게, 이 광고비가, 예, 이 광고비가 기하급수로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꼭 들어야겠네. 예, 오늘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꼭 넘어가더라고요. 1시간 네. 안에 끝내보려고 애를 쓰는데, 네네. 오늘은 이제 그 페이스북 페이지 얘기를 하면서 광고하고 연동되는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렸는데, 네. 광고를, 페이스북 광고를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요, 오늘 저희 마지막에 설명드린 이 광고 사이클. 몇 개를 팔 목표로 했을 때 몇 명이 우리 사이트에 유입이 되어야 되고, 방문을 해야 되고, 그 방문자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광고가 됐든 뭐가 됐든 몇 번의 노출을 시켜야만 하는지, 그리고 네. 그 노출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광고비의 금액이 얼마인지, 요 사이클에 대한 기본 도표를 평균치 베이스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앞으로 쓰게 될 광고비가 좀 더 많이 쓰인 건지 적게 쓰인 건지, 내가 계속해서 투자를 해도 마이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그러면 광고비를 줄이면서 이 실제 목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인가의 비법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예, 오늘 1시간 넘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네.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 뭐 질문 들어온 거 있어요? 아니요. 뭐지? 이 상품 네. 책은 네. 제가 링크로 어. 댓글 고정해놨으니까 그 오케이.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예, 보면 댓글 있습니다. 링크 따로 우리 그 그룹이나 이쪽에 넘겨 놓으셨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책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그 링크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기쁜 즐거운 소식이 있기를 다 같이 바라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